황건적의 난과 변장 한수의 난의 토벌 대장이었고요. 손경과 더불어 투톱으로 활약했어. 거기서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은 상관이랑도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상남자. 황제의 중요성을 조조보다도 일찍 깨닫고 농업을 개혁하고 물자를 끌어모으며 때를 기다렸던 인내심을 갖췄던 사람이고요. 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살냈던 조조가 이 사람과 싸우러 나가면서 진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장막에게 모든 가족을 맡기겠다. 이런 약한 모습까지 보여줘야 했던 시대를 강타했던 군웅이 바로 서주자사예요. 네, 도겸이죠. 오늘 당대의 호걸 도겸입니다. 네, 여러분들 약간 지금 이미지가 깨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도겸하면 이미지가 사람 좋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연희에서 그렇게 나와요. 조조의 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펴 주려다가 황건적 출신 부하가 통수 쳐가지고 조조 어그로 끌려 조조가 와가지고 서주대학살 벌이는데 간신히 유비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 그래서 서주 인심 어떻게든 유비에게 물려주고 떠났던 약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른 주인공 유비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 인심 좋은 할아버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드디어 전성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조조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벽이 되었던 남자이자 심지어 조조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도장까지 남기고 간 뒤끝 있는 호걸이었다고. 그래서 도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은 이 사람이 양주 단양군 단양현 출신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반고래 땅 단양. 그 반고래 땅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년에 죽었을 때 62살이었대요. 62살이었다고 하니까 역산해 보면은 132년, 133년 뭐 이때 태어났겠죠. 그래서 보면은 조조가 155년생이고 유비가 161년생이니까 확실히 좀 비교해 보면은 할아버지는 맞아. 나이대는. 조조의 전성기 때 도겸은 전성기가 좀 지난 할아버지였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당시에 지방 현병을 지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현내에서 좀 따돌림 당한 거야. 근데 얘가 한 10대 중반 이때쯤 되니까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애들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지방 유지였던 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 저거 좀 크게 될 놈인데 이러고 눈여겨보고 딸을 혼인을 하라고 내줬대요. 이때 막 이 강씨의 부인이 당신은 아버지도 죽은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딸을 내주냐고 하냐. 그러니까 어허 세상에는 큰 것을 봐야 할 때가 있는 법이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냥 부인의 말도 무시하고 혼인을 시켜줘 버렸대요.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본 출세 경로잖아요. 공손찬도 처가 덕택에 출세했다 했잖아. 약간 도겸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유학 배웁니다. 유학을 배워서 효령으로 천거가 돼서 각자의 현령 생활을 먼저 시작해요. 민정으로 먼저 출발한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의 친구였던 장반이라는 사람이 태수로 있는 곳에 현령으로 갔어요. 이 양반이. 근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장반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장반을 되게 싫어했대. 무시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상관이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존심의 시작이 약간 여기에요. 이때 장반이 도겸을 초대해가지고 도군 춤 좀 춰보지 이랬는데 이 양반이 한사코 안 춘 거야. 버텨 맞서 싸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나중에 춤을 추는데 추는 듯 마는 듯 추는 듯 마는 듯 이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장반이 이 양반을 보고 야, 거기서 스핀 한번 하면은 딱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도겸이 여기서 뭐라고 질러버리냐면은 제가 여기서 돌아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엄청 욕되게 될 거니까 저는 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기록이 뭔 내용이냐면은 이게 정사 주석에 딸려있는 걸 보면은 당시에 잔치를 벌이면은 집안의 주인이 먼저 춤을 추면은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답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춤을 먼저 추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단무를 쳐야 된다. 단무라고 표현해야겠죠. 담례로 춤을 춰야 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기록을 참조를 하자면은 장반이 먼저 춤을 췄을 거라는 거지. 장반이 먼저 춤을 추고 이제 하나하나 춤을 추고 있는데 도겸한테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도겸이 춤을 안 추니까 내가 돌면은 딴 사람이 욕될 것 같아서 안 돌래. 이거는 뭐냐면은 야 내가 춤을 못 춰가지고 못 추겠냐?
잘 추면은 내가 널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안 돈다. 네가 시키는 거라서 춤을 안 출 뿐이다. 약간 이렇게 갈겨버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넘어서서 거의 싸가지가 없는 수준이잖아. 장반이 이래서 빡돌지 않겠어요? 빡도니까 도겸이 그냥 내가 이게 더러워서 이꼴 못 본다 이러고 그냥 관직을 그냥 그만둬 버렸대. 이게 화끈한 사나이에요. 화끈한 사나이.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관직을 그만뒀는데 이 뒤에도 바로 중앙에서 이미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나봐요. 능력이. 그 뒤에 바로 복직을 해서 뭐 현령을 지내다가 유주자사도 지내요. 지금 유가 유주목으로 있는데 유주자사도 지내고 중앙에서 의랑이라는 직책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의랑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30구경 얘기하면서 광록훈 얘기했잖아. 감사원이라고. 광록훈 아래에서 약간 자문일을 봐주는 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의원 같은 건데 이게 차관급이에요. 꽤 높죠. 이러다가 전장 한수의 난에서 무관으로 출전을 합니다. 여기서 사령부 참모, 참군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참모예요. 참모로 참전해서 군공을 세웁니다. 총사령관 장훈 휘하에서. 옆에 있는 게 누굴까요? 손견. 그렇습니다. 손견이랑 같은 위치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도 한창 군공을 세우다가 또 이게 재버릇은 개를 못 주잖아. 이 사람이 장훈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군공을 세우고 와가지고 그 동료들이랑 술 마시다가 근데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 진짜 우리 사령관 진짜 쓰레기 뒷담을 깐 거야. 이 사람이 뒷담을 술 먹고 까고 있으니까 이게 장훈이 또 그거를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와 장훈이 이 양반을 또 변방으로 날려버려요. 변방으로 날려버리는데 그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료 중에 하나가 아이고 총사령관 이 친구가 그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능력은 좋은 건 아시지 않냐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좀 큰일 난다고. 실드를 쳐주고 막 도겸한테도 와가지고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그래도 장호님 정도면은 요즘 세상에 이런 만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짓을 하냐. 막 이렇게 중간에서 막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쯤 되면 반달리즘이다. 진짜 이게 내가 단양군을 괜히 반골의 땅이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반골이야 얘. 이 양반은 진짜 노빠꾸 상남자야. 빠꾸가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훈이 용서를 해줘가지고 다시 중앙 관직을 줘서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장훈을 만나요. 중앙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이때 또 하는 말이 가관이야. 뭐냐면은 나 도겸 군류를 따르지 않은 죄가 있어서 조정에 사죄를 하러 왔을 뿐이지 장훈공에게 죄를 지은 건 하나도 없다. 앞에서 만나자마자 그렇게 갈겨버려. 진짜 빠꾸가 없어. 근데 이 장훈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게 그거를 듣고 이 친구 참 이거 버릇을 못 고치는 친구구만 이러고 그냥 말았대요. 이 사람도 대인배야.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상남자 도겸은 다시 서주로 발령이 나요. 서주 자사로 발령이 나서 서주에 황건적 잔당 토벌하고 서주에 딱 깃발을 꽂았는데 이때 반동탁 연맹이 일어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립기어 박았다고 했잖아요. 중립기어 박고 뭐 했냐면요. 여포전 부르게 진등전을 보면은 진등이 이때 도겸이 전농교위라는 거로 임명을 했다고 해요. 전농교위가 뭐냐면은 나중에 조조가 둔전제하잖아. 둔전제할 때 전농교위를 되게 강화를 해서 전농부를 만들어서 전농중랑장 막 이런 거 만들고 전농교위, 전농도위 막 이런 거를 막 신설을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그 둔전이란 걸 했었거든요. 이거를 두고 약간 도겸이 최초로 둔전을 한 사람 아니냐 삼국시대에 이런 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둔전이라는 게 조조가 만든 게 아니야. 둔전은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때도 둔전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조조가 둔전을 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둔전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군사들이 실제로 농사 업무를 주관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농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둔전을 했다 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에 실제로 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농업 개혁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만에 엄청나게 농산물이 쌓이고 유민들이 서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반동탁 연맹 뭐 하면서 연주에서 막 군사행동하고 뭐 기주에서도 군사행동하고 형주에서도 형주사사 죽고 그 개판이 나고 있는데 동탁군은 가만히 있었겠어? 동탁군도 기록을 보면은 연주 예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연주 예주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야. 박살이 나고 있을 때 이 많은 유민들이 서주로 좀 몰려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도겸은 실리가 뭔지를 아는 거지. 야 쟤네들이 저 헛짓거리 하고 있을 때 나는 농사를 키워가지고 유민들 끌어모아서 세력을 모으겠다.
때를 노리면서 원소 원술이 본격적으로 붙을 때쯤에 이 사람이 한 명을 또 끌어들여요. 당시 낙양에 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준이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삼국지에서 황원적의 난 때 3대장 있잖아. 황보숭, 주준, 노식 있잖아. 근데 이 노식은 중간에 나갈이 되고 황보숭이랑 주준이 군사 양대 거물이야, 한나라에. 근데 그 중에 주준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이 2인자예요. 2인자. 서울뿐인 직위기는 해도 당시에 2인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 동탁이 장안으로 도망을 가잖아. 이때 나는 절대 장안으로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동탁이 이 사람한테 낙양 수비군 약 3천? 뭐 이 정도를 남겨주고 떠났대요. 근데 이때 낙양을 지켰겠어? 원술이랑 송견 쳐들어오는데? 안 지키지. 아니 니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3,000명 먹튀해가지고 형주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도겸이 이 주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병사를 몇천 명을 지원을 해주면서 보급을 딱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겸은 지금은 원소도 아니고 원술도 아니다. 당시 동탁과 가장 가까웠던 주준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메타 주준파를 창조를 해. 그래서 주준을 밀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탁을 어떻게 좀 삶아보자, 황제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주준이 반동탁에서 언급이 안 됐냐면은 이 보급을 받고 출전을 하자마자 이각 곽사한테 깨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동탁 연맹에서 언급이 안 돼. 그냥 뭔가 해보기 전에 이 사람은 이각 곽사한테 깨져버렸거든. 이게 이각 곽사한테 깨졌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좀 뭐야 이거 병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각 곽사도 싸움질은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서영이 엄청난 장군이었거든요. 동탁군에서. 서영 다음 가는 전투력을 가졌던 게 이각 곽사예요. 화웅, 여포, 뭐 이숙, 호진, 왕망 이런 애들은 다 거품이야. 얘네들은 여포까지 거품이야. 여포도 전공이 쓰레기야. 참고로 얘네들은 다 거품인데 이각 곽사는 아니야. 나중에 얘네들이 마등도 물리쳐. 그러니까 주준이 뭐 되게 무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주준 같은 거물이 여기에서 이각 곽사한테 깨져버리고, 그 직후에 동탁이 죽어요. 동탁이 죽어가지고 이때 도겸이 주준한테 동탁이 죽었어?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우리 이 혼란의 틈을 타서 헌제폐하를 탈출시켜서 서주로 데려옵시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빠르지 않아? 조조는 이각 곽사가 난장 피워서 황제가 탈출한 뒤에 옹립을 하러 갔어요. 근데 도겸은 동탁이 죽자마자 옹립 시도를 한 거야. 빠르다고.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야. 근데 이때 또 주준이 약간 여기서 트롤링을 한 게, 나는 그냥 헌제폐하를 내가 모시러 가야겠다. 왜냐면은 이각이랑 곽사는 정치를 모르는 애송이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그냥 평범한 애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깊은 음모, 정치, 정략 이런 거를 꾸미겠어? 얘네들이 언젠가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울 텐데 내가 그 틈을 노려서 헌제폐하를 모셔도 모시겠지, 지금 특공대를 들고 와서 하는 건 상책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 버려요. 참 이제 주준이라는 사람도 참 앞에서 이각 곽사한테 깨져놓고 또 무시하고 들어가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없었고 주준은 나중에 이각 곽사한테 하도 멸시를 받고 내가 일이 되는 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헌제가 탈출할 때쯤에 이 사람은 골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참 그럴 바에야 도겸이랑 해가지고 한번 한탕 해보지.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서 안타깝게도 주준의 대계는 실패를 하고 자연스럽게 도겸의 헌제 옹립 시도도 좌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192년 초평 3년, 그러니까 원술이랑 조조가 한타를 붙기 1년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겸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치우고 헌제한테 조공을 해가지고 서주자사 인가를 제대로 받아요. 여기서 제대로 인가받고 자기의 가신 그룹도 여기에서 표를 올려가지고 다 관직을 줘. 뭐 누구 있어, 뭐 미축, 진등, 조표 뭐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다 관직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정비를 한번 쫙 끝마친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내가 힘으로 중원을 제패하겠다 이러고 중원의 본격적인 그 구도에 내가 대권을 노리겠다 이러면서 뛰어들어. 원소랑 공손찬 붙었는데 이때 공손찬이 한번 깨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도겸은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당연히 공손찬을 밀어줘. 공손찬을 팍팍 밀어주면서 원소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공손찬이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원소랑 붙어. 이게 192년 12월의 일입니다. 192년 12월에 도겸, 공손찬, 전해, 유비 등등, 유비가 여기 있어요. 등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원소 조조 연합군과 용주라는 곳에서, 용주가 어디냐면 이것도 좀 지도를 봐야겠죠. 용주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용주는 평원 옆이에요. 여기야. 유비는 그때 쩔이었죠. 아직 마이너리거야. 이때 유비 위치는 조조도 안 되고 그냥 그 조조 아래 뭐 한 하우돈, 하우돈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용주에서 붙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시원하게 박살나. 그래서 박살이 나고 도겸은 다시 서주로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어서 이때 조조가 원수를 열심히 치고 나서 다음 내 상대는 도겸이다 이러고 도겸에게 치고 들어가고, 도겸이 그래서 이거를 맞상대하면서 193년 여름부터 서주 전투가 개막을 합니다. 자, 이 서주 전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소 조조 연합 대 원술 공존찬 연합의 구도가 깨지고 조조가 본격적으로 개인으로 나가는 시발점이 서주 전투예요. 왜냐면은 삼국지 최대 떡밥 중 하나, 서주 대학살,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서주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 연주에 있는 진궁 장막이 반란 때리면서 여포 데려오잖아. 그래서 조조는 단순히 원소 휘하의 2인자에서 벗어나서 연주를 지배하기 위한 내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주 전투에서 조조의 독립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원소 대 공손찬 얘기를 안 했어.